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가 왜 그러냐 하면 열매가 지금 결정되는 시기거든요. 열매 모양이 결정되고 크기가 클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처지는 알들이 지금 많이 생기는 그런 또 때고, 지금 나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그 12물 관리 얘기할 때 초장에는 나무가 좀 신초가 덜 자라도록 물을 좀 억제를 하라 그랬죠. 그러다가 개화 한 일주일 전, 조금 수세 약하면 한 열 전부터 물도 주고 이제 비료를 주면서 나무를 수세를 좀 둬둬놔라 그랬거든요. 그 수세가 좀 둬둬놔져야지 지배는 빨을 잘 받아요. 만약에 처음에 자랄 때는 왕성하게 자라가지고 막 잎도 크고 순도 굵고 강한 것 같아도 지배린 철에 꽃이 피고 지배린 철에 그 시점에 열매 쪽으로 올 양분이 적으면 알이 흘러요. 모양은 굉장히 강하고 순이 막 무성한 것 같은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뭐 농협방에서 그래 얘기를 들었다나, 개화기에는 물을 주면 안 된다, 물을 아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개화기에 꽃이 잘 피우고 수정을 잘 시키려면 물을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정하는 그때에 물과 함께 물이 올라가면 따라서 이제 그릇기가 따라 올라가잖아요. 질소가 흡수가 되면 나무 자체가 질소 때문에 그 수정을 못 시키고 씨가 없는 알을 만들어 버려요. 아니면 흘리든지. 생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그 채소들도 보면 그름을 많이 주고 비료를 많이 주고 물을 자주 주면 시퍼렇게 꽃대 안 올라오고 무성하게 계속 자라잖아요. 근데 한여름만 물 안 주고 놔두면 꽃대 올라옵니다. 예. 봄열무 같은 거 뭐 작년에 심은 시금치 이런 게 그렇잖아요. 상치도 그렇고. 그래서 물을 잘 주면 물과 함께 그름이 따라 올라가서 이 그름 성분 때문에, 이 질소 성분 때문에 체내의 그 지배되는 식물 호르몬 농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수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씨 없는 포도가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캠벨 농사지를 보면 그럼 좀 많이 해가지고 넘쳤다 그러잖아요. 그 오버돼 버리면 포도 알맹이가 해꺼무리야 해가지고, 그죠? 새파래야 되는데 꼭 무슨 회색 빛사이 색깔이 안 크고 딱 붙어 있고, 수정되면 알이 굵어지는데 그건 그냥 고다리 있잖아요. 근데 캠벨은 그런데 거본 계통은 수정이 안 되면 알맹이는 붙어 있는데 씨가 없어요. 그 작은 알이지, 아주 만개처럼 작은 알. 그런 상태를 우리가 다니결실이다 이래요. 이거를 유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씨 없는 포도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개화기점에 나무 자체가 수정을 못할 정도의 살짝 높은 요 상태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초장에 수세가 좋아가지고 잘 자라다가도 물을 좀 제대로 안 주고 개화기 때, 그때의 양분 공급이 제대로 안 되지면 흘러버려요. 한 송이 자체로 보면 위에 쪽에는 알이 굵어지는데 밑에 쪽에 차츰차츰 작아져서 여기는 잔알이 배겨가지고 아예 못 크고 그냥 그 송이 모양이 아주 그냥 여기는 되는데 밑에 내려올수록 알이 자라서 끝에는 아주 잔알이 되게 못 큰 알이 붙어 있잖아요. 지베린 처리를 하면 지베린과 함께 더크리를 쓰잖아요, 우리가. 더크리가 이제 그 지베린 생장 촉진 호르몬이고, 더크리는 세포 분열 촉진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놈 두 개가 이제 열매에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열매 쪽으로 이런 양분이 땡겨와요. 그 땡기는데 그때에 땡겨올 양분이 없으면 열매가 처지는 기라.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나무가 약하거나 수세가 약하거나 물을 그때 제때 안 줬거나 아니면 온도가 떨어져 가지고 저온 장애를 받거나 이런 경우. 비가림 중에도 조금 앞당긴 사람들이 있어요. 가에 이제 보온도 좀 시키고 해가지고 온도를 조금 올려, 이런 사람들은 지금 2차 처리 끝났거나 이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꽃핀 그 시기에 한여름 전쯤, 한여름이나 뭐
그 전점 저온이 왔잖아요. 6도, 뭐 7도도 막 내려갔잖아요. 이때가 걸린 사람들은 열매가 밑에 처지고 송이가 형편없는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때가 참 중요한데 이 시기에 잘 이해를 못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잘 몰랐다면은 지금쯤 송이들이, 얄궂은 송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꽃송이를 너무 크게 놔뒀을 경우에도, 너무 크게 놔두면 꽃송이 자체에 붙어 있는 꽃 알맹이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날씨도 별로 안 좋은 데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양분이 부족한 상태인데 송이까지 크다 보니까 위에서 찬이 오니까 위에는 알맹이가 되고 밑에는 알맹이가 안 되고 흘러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지금 이제 1차 처리가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2차 처리를 곧 해야 될 이런 단계잖아요. 만약 지금 밑에 알이 처지고 흐르는 상태가 느껴진다면 지금 빨리 질소가 많이 들어있는 비료 있죠. 뭐 NK해도 괜찮고, 아니면 사정복비 뭐 폴리피드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중에 질소하고 가리가 많이 들었고 인산이 적게 들은 거 20-9-20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그 질산칼슘, 그 질산한테 질소를 주기 위해서 빨리 흡수되니까 그런 거를 좀 물과 함께 한 2번 주면 이미 잔알이 된 건 안 돼요. 그거는 뭐 그걸로 끝났고, 그렇게 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진행돼 가는 거는 알 크기는 좀 틀려도 따라 커지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 비 온다 하니까 또 날씨가 또 흐리잖아요. 저장 양분이 작년에 많았다면은 그 저장 양분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입혀가지고 날씨 좀 흐리고 조건이 좀 안 좋아도 그 저장 양분 때문에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작년에 열매를 많이 달았다든가 아니면 작년 햇빛 잎도 많이 없었잖아요. 병에 잎이 나갔다든가, 그래서 양분 자체를 저장 양분을 많이 만들어서 겨울을 넘어온 저장 양분이 적은 경우, 그리고 금년에 넘어온 저장 양분 가지고 초기에 자람새가 왕성히 컸다면은, 크도록 됐다면은 결국 작년 저장 양분을 자라는 쪽으로 많이 소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열매 쪽으로 하는 게 더 적어지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열매 쪽으로 지배린 처리 후에 열매 쪽으로 양분이 많이 땡겨와야 되는데 땡겨오지 못한다면은 그 모자라는 양분 때문에 제대로 안 커요. 그리고 이제 아예 수세 자체가 약하면, 그러면 지배린 처리하고 난 이후에 알이 골고루 빠집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들은 밑에 쪽이 다 빠져요. 한 송이 밑에 쪽에 주에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나무 수세가 자체 약하면 꼭 알 솎아낸 것처럼 이렇게 쭉 흘러내려요. 그리고 이제 지배린 처리하는 시기가 또 좀 늦어가지고 한 5일이나 6일 만에 처리했다거나 이러면 또 알이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각자 여러분들 밭에 그런 게 많이 했다면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대처가 일어나죠. 지금 좀 전에 나가봤는데 요 가에 노지 선어나무 있어요. 진짜 잎이 막 이렇습니다. 지금 순도 막 이거보다 더 굵을 정도로 굵어요. 그런데 순은 크고 잎도 크고 한데 열매는 그렇게 막 마음에 확 들 정도로 뭐 탐스럽지는 못해요. 뭐 그런 이유가 뭐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겉으로 보기에는 개화기에 물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여기도 보면 알이 고르게 안 달렸어요. 알이 좀 많이 흘렀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아마 그런 현상 같아요. 수세는 좋거든요. 그래서 잘 할 수만 있다면은 잎도 작고 수세도 가시랑한데 열매가 참한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그리고 워낙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훈수들이 자꾸 이제 뭐 좋다 뭐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농사를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농사 지어오면서 경험을 하고 하는 그 어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캐봐야 몇 년 농사 지어가지고, 난 해보니까 이게 좋던데, 이리 해야 된다, 저리 해야 된다, 자꾸 막, 정확하지 않은, 정리되지 않은 그런, 걸로 강조하듯이 안 하면 막 또 막 뭐라 하기도 하고 막 어쩌면 뺏겨가지고 다시 오지도 안 하고 이래요. 그 처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선생이 너무 많은 걸, 선생이. 도대체 누구 말 따라가야 될지 몰라요. 어쩌보면 또, 어쩌다 보면 그런 그 집의 형편이 그 사람 말을 들어서 돼야 되는 형편이 되면 딱 떨어져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죠. 그럼, 아, 이게 맞다 하는데 또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또 그게 아닌 또 결과가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체계화된 어떤 기술, 거기에 이제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맞춰서 농사를 짓다 보면 나름대로의 자기 기술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근데 나무 소리만 자꾸 따라가다 보면요, 진짜 안 돼요. 산으로 가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쭉 보시면서, 직접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건 지금 알속기밖에 없어요, 현재는. 알속기 하는 건 이제 좀 쉽게 하는 방법, 그걸 제가 알려드릴 테고, 그 외에는 이제 쭉 둘러보면서 이제 나무 상황 보고, 뭐 그냥 우리가 관찰하는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빠졌잖아요. 이게 이제 지배인 처리한 시기가 늦어서 이래요. 조금 늦었어요. 알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이게 처리를 해서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2~3년 차고, 반동어도 2년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이 좋으니까 꽃이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오으면 빨리 해야지. 그래 해줘야 되는데, 뭐 같이 이제 같이 가자고 하다 보니까, 그래 5월 18일날 수정을 했는데, 수정할 때 그만 줄을 그런 것 따라. 1차 처리하는 시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샤인은. 2차는 괜찮아요. 좀 늦거나 땡겨도 괜찮은데, 1차는 늦어버리면 다 흘러버려요. 빠르면 꼬부라지고. 한 마디 또 좀 더 붙이면, 알속기는 요때가 딱 맞아요. 요럴 때가 제일 좋아요, 알속기가. 요즘에서 약간 오드레 조금 크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요런 데가 딱, 여기 딱 맞아요, 요런 거. 요 정도 아래. 이래야지 하기가 제일 좋아요. 상처가 안 나고. 상처가 안 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무를 본다면은, 화수가 좀 커가지고, 대개가 800g에서 내게 900g 다 나갑니다. 좀 큰 건 1kg도 나올 수 있어요. 커요. 그래서 큰 송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위에는 알이 굵어지는데 밑에는 이렇게 처진 알이 생겨요. 왜냐하면 제일 꼭대기하고 제일 밑에하고 꽃 피는 시기가 틀려요. 시차가 생겨요. 그래서 밑에는 늦게 꽃이 피니까 위에서 양분이 차고 내려오면서 밑에 제대로 줄게 모거지야 됐던 거예요. 근데 왜 수색은 이렇게 강한데 왜 그럼 적냐? 꽃 피는 시기에 물이 약간 부족했던가. 나무 자체가 수색할 건 절대 아니고, 그럼도 절대 부족한 건 아닌데, 물이 좀 부족하면 그래요. 꽃 피는 시기에. 그래서 지배린 처리 1차 처리 하기 전에 물을 흠뻑 주고 시작해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의 수세라면은 이거요, 이 나무 한 나무 가지고 다 커버 다 돼요. 지금 이 넓이 자체를. 근데 금년에 연장지를 만들어 놨었어야 해요, 지금 이거를. 그래야지 가을에 전장하면 잘라내고 빼면 되거든요. 근데 연장지가 준비 안 됐으니까 이름을 제끼려고 그러면 직각으로 서 있는 걸 돌리려면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래라도 해가지고 열매를 달아먹고, 홍사장님. 그래가지고라도 이놈을 빼내고 한 개를 제끼서 열매를 달아먹고, 내년에 주지가 될 연장지를 내년에 다시 키워야 돼요. 그럼 세 나무 중에 한 나무 없애면 되니까. 한 나무 놔두고 두 나무는 분양해가 팔면 되겠네요. 아, 그래도 괜찮아요. 옮겨도 괜찮아요. 잘라가지고 옮겨도 됩니다. 뿌리가 잘린 만큼 위를 잘라야죠. 짧게.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요, 새 나무는 너무 많다. 너무 많은 게 한 나무로도 충분해요. 이게 하나로도. 그만큼 지금 나무 수세가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잘 키웠다. 그만큼 땅에 거름 주는 거라도 관리를 그렇게 잘 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옮길 때 여기 뭐 큰 거를 잘라줘야 되나요? 이 굵은 거도. 이 나무 옮기려고 그러면은. 물론 옮기면 잘라야지. 밑에가 뿌리가 잘리는데 위에도 잘라야지. 그게 당연해.